안녕하세요. 건강을 소개하는 남자 한남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한국인의 상징적인 음식인 밥입니다. 한국인에게 상징적인 의미인 동시에 일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밥입니다. 하지만 흰 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살을 쉽게 찌울 뿐 아니라 당 수치를 높여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피할 수밖에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쌀밥에 이것만 넣어 먹게 되면 피해야 할 흰 쌀밥이 오히려 혈당을 낮춰주는 고마운 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대로 밥을 하신다면 당뇨 식단 관리를 위한 번거롭던 과정은 생략되고 앞으로는 간편하게 식사 준비를 하게 되실 겁니다. 당뇨 걱정이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에 신경 쓰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쌀에 한 스푼만 넣으면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식재료와 이렇게 지은 밥을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올리브유입니다.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히는 올리브유는 신의 열매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이런 올리브유를 밥을 지으실 때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밥의 칼로리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항성 전분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에 저항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보통 갓 지은 흰쌀밥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과 달리 저항성 전분 상태의 밥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소화효소에 저항하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렇듯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 혈당이 덜 오르게 되고 소화 과정이 길어 포만감이 오래가며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칼로리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올리브유를 넣게 되면 바로 이 저항성 전분으로 인해 소화효소에 저항하며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의 효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갓 지은 밥을 냉장실에 6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갓 지은 밥을, B그룹에게는 식힌 후 다시 데운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식사 후 두 그룹이 측정한 혈당의 차이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갓 지은 밥을 먹은 A그룹의 경우 식후 혈당이 평균 70mg이 오른 198mg이 됐고 식힌 밥을 데워 먹은 B그룹은 식후 혈당이 단 42g이 올라 178mg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그룹은 식후 고혈당 지속 시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갓 지은 밥을 먹은 A그룹의 고혈당 상태가 45분간 지속된 반면 식힌 밥을 먹은 B그룹은 무려 22%나 개선된 35분간만 지속되었습니다. 이렇듯 밥을 식히게 되면 밥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되어 갓 지은 밥을 먹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덜 오르고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다른 논문 자료에 따르면 상온에서 식힐 때는 저항성 전분이 2배, 냉장실에서 식혔을 때는 약 3배가량의 저항성 전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집에서 드실 때는 냉장실에 6시간 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찬기가 가실 정도로 1분만 데워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간혹 더 빨리 식히시기 위해 냉동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냉동실에서 얼리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를 한남자가 강조드립니다. 올리브 오일의 양은 쌀 1컵당 올리브 오일 1에서 2티스푼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집에 올리브 오일이 없으시다면
다른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참기름, 콩기름,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등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밥을 해보시면 윤기도 흐르고 밥맛도 좋아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앞으로 꾸준히 드시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현미와 소주입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식의 궁합이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맛의 풍미와 식감은 살아나고 영양 섭취까지 효과적일 때 쓰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현미와 소주는 궁합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당뇨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이지만 거친 식감 때문에 먹기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밥을 할 때 현미와 함께 소주를 살짝 넣어만 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찰진 식감의 맛있는 현미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주를 넣게 되면 기존의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아져 더 빨리 끓게 되고 빨리 끓기 시작한 만큼 결과적으로 현미가 더 오래 끓게 되면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평소 거친 식감 때문에 현미밥이 좋은 걸 아시고도 드시지 못한 구독자분들이라면 방금 알려드린 대로 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뇨 관리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되실 겁니다. 현미밥에 소주를 넣으면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점은 바로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두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미를 섞은 백미 100g을 기준으로 한 그룹은 120ml의 생수로만 밥을 짓고 다른 그룹은 생수 100ml와 소주 2잔을 넣어 밥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주가 들어간 현미밥이 그냥 물로만 지은 현미밥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17%나 높게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면역력과 노화 방지뿐 아니라 항암에도 도움을 주는 매우 좋은 성분입니다. 이렇듯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은 것만으로도 식감은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높아지기에 앞으로 현미밥을 하실 때 꼭 소주를 넣어 드시는 걸 한 남자가 추천드립니다. 소주의 양은 쌀 1컵 기준 소주 1잔이며 간혹 밥에서 술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리 과정에서 소주의 향은 다 날아가고 부드러운 식감만 남게 되니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황입니다. 대표적인 옐로푸드인 강황은 카레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강황은 인도 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온 몸에 좋은 약재이기도 하며 타임지 선정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뇨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강황이 좋은 이유는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에 있습니다. 이 커큐민 성분은 식후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일부 환자들은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인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데 강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비율이 1에서 2%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강황가루를 넣어 밥을 하실 때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오일과 함께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며 여기에 후구추까지 살짝 더해주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흑후추 속 피페린 성분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강황의 커큐민 성분과 후구추 속 피페린 성분이 만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강황밥을 지으실 때 쌀 1컵 기준 강황가루 1티스푼, 들기름 1티스푼, 그리고 후구추 3분의 1티스푼을 함께 넣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밥을 지으시면 식후 혈당 수치를 막는 커큐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당뇨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밥에 넣어 먹으면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식재료와 보다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한 남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